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과서 195페이지를 갑니다. 오늘 배울 때가 195페이지인데 195페이지에 재료에 가면은 장부의 보존기간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지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등기부를 배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등기부의 구성을 배웁니다. 구성. 두 번째 협의의 등기부와 강의의 등기부를 배웠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배우느냐면 등기부를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케이? 네. 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열람 발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관을 한다, 이게 이제 보존을 하는 것이거든, 보존. 관공서의 장부들을 보존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기관들이. 그래서 19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장부의 보존 기간 이렇게가 연구 버전, 10년 버전, 5년 버전, 1년 버전 이렇게 나와요. 요게 시험에 25회 때 한번 출제를 했는데 이걸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럼 외우는 방법을 딱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출제위원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시다. 제 아무리 출제위원이 이성을 잃어도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의 보존 기간까지 우리 보고 외우라. 너무하다, 너무하지 않다? 너무해. 그건 실무와 공인중개사업 실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고 안 내고는 출제인의 자유이거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럼 두 개만 딱 외우면 돼. 그럼 일단 전부 다 연구보존이죠. 그럼 결론은 장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보존이겠지. 맞죠? 네. 그럼 답만 딱 구별할 때 이리로 오세요. 지금부터 공부를 딱 할 때 장부의 보존이라고 두 글자만 딱 하면 됩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학 시간에는 신청서라고 안 하고 시작 신청정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리로 보세요. 요 두 개만 딱 공부를 하세요. 다른 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등기부가 중요하다. 신청서가 중요하다. 등기부. 그럼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이에요. 그러면 신청서는 몇 년 보존이다? 5년. 요것만 딱 외우세요. 그럼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등기부 있죠? 자, 등기부, 폐쇄등기부, 도면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다, 등기부 아니다? 등기부지. 신탁 원부도 등기부고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다 등기부다, 등기부 아니다? 등기부래요. 그럼 그거는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5년으로 내려오세요. 5년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신청서. 2번에도 무슨 서? 신청서. 3번에 보니까 3번만 딱 줄을 거세요. 신청정보, 첨부정보, 취하정보. 신청정보가 종이로 치면 신청서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청서는 5년, 등기부는 영원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25회 때 시험은 이래 놨어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래 놨거든. 그럼 이랍니다. 신청 정보는 5년 보존 장부이다. 오더와이더 O. 신청 정보는 영구 보존 장부이다. 오덱스다 X. 이렇게가 답으로 만들었어요. 영구 보존은 등기부가 영구 보존이지. 신청서는 영구 보존 이단이다. 아니지. 고려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5번에 장부의 폐기입니다. 폐기에 상식적으로 보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자, 죽었습니다. 지방법원장. 3번으로 갈게요. 3번에 2번입니다. 2번. 전산만 동그라미 쳐줘요. 전산만.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구별을 딱 할 때 1번은 아직 줄 걷지 마세요.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죠. 제 손을 보세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맞아요? 네. 2번에는 전산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종이가 중요하다. 컴퓨터가 중요하다. 컴퓨터. 그럼 컴퓨터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종이는 한 칸 밑에, 1번에 무슨 장? 지방법원장. 그러면 2번입니다. 2번. 2번에는 전산정보 처리조리건 둘째 줄에 시작. 법원행정처장. 그러면 됩니다. 그럼 제 손을 한 번 더 볼게요. 장부의 폐기라는 말은 만약에 어떤 장부가 10년 보존 장부다. 그럼 10년이 지났다면 이제 찢어버려야지. 태워버려야지. 맞죠? 요게 폐기지. 맞죠? 네. 그럼 종이는 지방법원장의 허락을 받고 폐기시키고 컴퓨터로 된 것은 법원행정처장의 허락을 받고 폐기시키라.
그 이외에는 시험 문제가 없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의 관리입니다. 장부 등의 이동 금지입니다. 자, 1번의 제목을 보세요. 등기부와 부속 서류. 제목만 딱 보세요. 등기부와 부속 서류.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세요. 그러면 넘기면 이제 제일 위에 제목만 줄 거세요. 신청 정보 그 밖에 부속 서류. 이래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줄 거겠습니다. 줄 거지 마세요.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줄 것입니다. 법원의 명령 줄 것입니다. 촉탁 한 칸 밑에 발부한 영장에다가 줄을 거세요. 되죠? 그럼 요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또 하고 싶은 말은 뒤에 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것만 딱 중요한 겁니다. 요래만 딱 하면 나중에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합시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함부도록 반출할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오케이? 시립안간 딸이 집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함부도록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답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면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등기부는 있죠. 오케이? 자, 전쟁 이외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등기부는. 됐죠? 그러나 신청 정보 있죠? 요거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세요. 지적법으로 갔습니다. 지적법. 오케이? 지적소관청 지적서구에 보관된 지적공부는 오케이?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어덱시다? 자, X죠, 그죠? 그러면 아니, 쉽게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거든. 그럼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보는 게 있다. 몇 개? 세 개. 하나가 지번 변경. 하나가 축처 변경. 하나가 지적공부 반출. 그러면 지적공부 반출은 시도지사 승인을 득하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여기에서는 등기부는 못 나가요. 그러나 신청 정보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영장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럽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시험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출제는 어떻게 됐냐?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이랍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오덱스타 X. 아니, 다시. 요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오덱스타 X. 법원의 명령 촉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전쟁이나 이러면 위에 거를 말하는 거지. 맞지? 되게 글자를 탁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교과서 196페이지를 갑니다. 이번에 제목을 보겠어요. 제목을 봅니다. 등기부 등의 손상과 복구 일어났죠. 그럼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 줄 것입니다. 대법원장. 등기부의 복구 손상면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그래가 2번입니다. 대법원장은 자 죽었습니다. 등기부 손상 방지, 손상된 등의 복구적 처분에 관한 권한을 죽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대법원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자 죽었습니다. 등기부 부속 서류. 멸실 방지 처분에 관한 권한은 죽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에게 자르세요. 자, 그러면 죽었습니다. 신청정보 그 밖의 부속 서류.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지방법원장. 그럼 여기 또 오세요. 자, 여기로 또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손상 방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겨울철에 관공서에 가면 관공서 정문에 가면 관공서 문을 보면 화기 관리 책임자 정 누구누구 부 누구누구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등기부 있죠. 등기부도 멸실되지 않도록 분실되지 않도록 방지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봅니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서열이 세 번째예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오케이? 그럼 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 손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랫 사람들한테 위임을 한다 이 말. 됐죠? 그럼 여기도 칠판을 보세요. 요 두 개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는 법원행정처장이거든. 하나는 법원행정처장이에요. 하나는 지방법원장입니다. 그럼 이것도 외울 때 두 개는 이미 딱 분리가 딱 되어 있죠. 자, 법원행정처장이 계급이 높다. 지방법원장이 계급이 높다. 법원행정처장. 그럼 계급이 높은 사람이 등기부를 관리하는 겁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지방법원장입니다. 그게 신청 정보를 손상 방지 멸실 처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지권을. 오케이. 네. 요 두 개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그렇게 딱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를 갑니다. 자, 제일 위에 보면 등기사항의 정명과 열람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는 제일 밑에 줄에 내려오세요. 제일 밑에 줄에 내려오면 이렇게 내렸죠. 등기사항 정명서의 발급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오른쪽에 팁을 딱 보세요. 오른쪽에 팁에 보니까 첫 번째 봅니다. 등기 기록 찾았습니까? 네. 밑에는 자 시작.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갈로 안에 그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 그럼 요것도 요래만 딱 구별하면 돼요. 요래 보세요. 등기 기록이거든.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공부하기 쉬워요. 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자택 등기부 아무나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속 서류 되면 부속 서류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만 된다? 열람입니다. 그럼 여기는 발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걸 조심해야 돼요. 요거를. 오케이? 그래서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발급은 안 된다면 뭐만 된다? 열람. 그럼 이제 한 단계 나아가겠어요. 자, 이래 보세요. 대리인이 갑니다. 대리인이. 죄송합니다. 대리인이 등기 기록의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오덱스다. 그냥 요리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 있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거는 누구나 하는 거다.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거까지 다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럼 넘기면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갈로 열고 이번에 무임 발급기입니다. 자, 무임 발급기.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무임 발급기 동그라미 4번으로 가세요. 무임 발급기로는 현재상 또는 말소상품 등기상 동그라미 칩니다. 전부. 정명서만 발급하고 등기상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정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됐죠? 동그라미 5번입니다. 등기상 정명서의 매수가 밑으로 갔습니다. 16장 이상 되죠. 그러면 요래만 딱 외우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등기부는 자판기로도 열람이 되냐, 발급이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지. 자판기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있다. 이때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죠. 전부 정명서가 있고 일부 정명서가 있거든. 전부 정명서를 우리말로 말하면 등본입니다. 등본. 일부 정명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초본입니다. 초본. 그럼 옛날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다 이랬지. 요즘에는 전부 정명서를 발급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본 있죠. 초본은 일부 정명서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자판기로서는 전부만 됩니다.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본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등본만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자판기로서 한 필지에 등기부가 16장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장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건 자판기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고려하면 됩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6페이지를 가겠어. 들어갑니다. 오늘 금방 배운 것은 나중에 가면은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막판에 가서 9월 달에 가서 암기하면 돼요. 지금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4장의 등기 절차 총론을 배우러 가거든. 여기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은 4장과 6장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4장과 6장에서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그럼 나머지에서 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4장, 6장은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민법은 법률행위를 배우거든. 그럼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약입니다.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입니다. 매매. 그럼 매매는 민법에서 배우는 거라. 그러면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에 가서 재산권 이전 등기, 흔히 말하는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요 등기는 등기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 항상 법률 행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표현을 말하면 출생은 민법에서 배우는 거지. 그럼 출생 신고는 등기법에서 공부를 한다 이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일어날 때 보세요. 신청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심사가 있어요. 심사. 등기 실행이 있어요. 실행. 등기 완료가 있어요. 완료. 그래서 신청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입니다. 신청. 등기하고 탁 받아가는 게 접수예요. 접수. 저는 요 받아갔다 이랬는데 자 옛날에는 종이로 돼 있거든. 그래가 접수를 하면 접수증이라는 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전산화돼 있거든. 그럼 전산화돼 있다면 전산화 컴퓨터에 입력이 되겠지. 입력. 요게 컴퓨터에 입력이 딱 되면 접수된 겁니다. 요게 전산정보 처리로 되게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뭐다 본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는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있잖아요. 보정이 나와요. 취하가 나와요. 각하가 나와요. 보정은 보충하여 정정한다를 줄임말이 보정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제가 등기를 10시에 신청했거든. 그럼 신청해놓고 집에 가지. 집에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어. 전화. 뭐라고 왔냐? 서류가 10개 들어와야 되는데 1개가 빠졌다. 빨리 가져오라. 도장을 10군데 찍어야 되는데 1군데가 빠졌다. 빨리 가져오라. 가져와가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는 게 보충하여 정정한다. 그걸 법률용어로 보정이라고 합니다. 취하는 그냥 취소하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해 놓고 난 다음에 끝나기 전에 완료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하는 등기관이 등기 실행을 거부 안 해주는 게 각하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죠. 오늘 등기관이 기분이 참 좋다. 그럼 등기해주고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했다. 열받아 있다. 그럼 등기 안 해주고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날의 등기관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법에 해줘서는 안 되는 사유. 이게 각하 사유입니다. 그래서 법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각하 사유를 명문으로 11개를 제시를 딱 해놨어. 그러면 요 11개 중에 1개만 해당하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쁘게 말하면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갖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 그래서 심사를 해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각하를 하면 되지.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났거든.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 있어. 크게 네 군데인데 세 군데와 관계 있어. 그럼 하나 보세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세무서에다가 알려줘요. 세금 받아놨고.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구청에다가도 알려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는 말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 이때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러면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고쳤지. 고치고 난 다음에 고친 내용을 구청에다가 대장 고치라고 알려줘야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어요. 끝났다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줄 때 신청했던 서류들도 돌려줍니다. 그때는 딱 한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10개다.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감을 제출했다.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다. 뭐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했다. 서류를 제출했거든. 그럼 이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한 개밖에 못 돌려봐. 답입니다. 계약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마다 없어. 그러면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줄 때 계약서도 같이 붙여서 준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요 등기에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신청이 있거든. 그 신청에서 이제 이래 놓는 거예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래 나와. 그럼 여기서 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가 이래 놓으면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이 말. 그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입니다. 관공서 촉탁입니다. 촉탁. 예외가 있거든. 이게 이제 등기관의 직권이라 직권. 법원의 명령입니다. 요래 됐죠. 요거 이제 지금 배우러 갈 거예요. 그럼 이왕은 이제 한 거 잠깐 해놓고 합니다.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 있죠. 여기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 올라갈 수 없는 자.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자이죠. 자연인, 법인, 비법인. 올라갈 수 없는 자. 태아, 민법상 조합, 학교, 엄면 동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방법에는 이제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어요. 그럼 서류 일어나놓으면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어. 그럼 이런 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책의 교과서 208페이지를 가세요. 이거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208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있죠. 거기서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제가 한번 들어만 볼게요. 제일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이번에 방문 신청이죠. 동그라미 3번에 전자 신청이죠. 공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방문 신청을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의 원칙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출석을 해서 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기를 할 때는 구두로 한다, 문서로서 한다, 문서. 그럼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세요. 갈로 열고 2번에 임의 신청입니다. 임의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로 열고 3번을 보세요. 강제 신청이죠. 그러면 요 갈로 열고 3번만 공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데 제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 요게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나라 등기의 강제 신청입니다. 자 다른 각도로서 공부를 해볼게요. 다른 각도에서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럴 때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 뭐다? 이외. 지금은 요렇게 보지 말고 요쪽으로 보세요. 요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제부, 갑구, 얼구. 맞죠? 네. 자,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 됐죠? 그럴 때 표제부는 예외 있습니다. 1월 이내 신청을 합니다. 갑구는 60일 이내 합니다. 오케이? 네. 얼구는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강제라는 것은 의무라는 말이거든. 의무라는 것은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1월 1일 해라. 60일 해라. 날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무를 두는 것은 두 가지 각도입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를 둔다. 안 하기 때문에 둔다. 안 하기.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자발적으로 하면 의무를 둘 필요가 뭐다? 없다. 그게 요겁니다. 을구는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을구는 소유권 이외죠. 그럼 소유권 이외에 대표된 게 저당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은행에 돈 1억을 빌리면 은행에는 저당권 등기하고 돈 빌려준다. 안 하고 빌려준다? 당연히 하고 빌려주잖아요. 맞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 은행 보고 저당권 등기 해러 오지 마라 해도 자발적으로 와야 하나요? 와. 또 하나 더 해봅시다.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는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는 5시에 씁니다. 5시에. 오케이? 네. 그러면 동사무소 6시 문 닫기 전까지 동사무소로 뛴다 안 뛴다? 뛰어야 되죠. 빨리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그 말은 오지 마라 해도 와야 하나요? 와. 그러니까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무를 두는 거는 세금입니다. 세금. 오케이? 세금하고 관계 있으면 의무를 두는 거예요. 세금하고 관계 없으면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을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요리로 와보세요. 부동산 표시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뭐다? 종료. 여기 항상 요래 나와야 되죠. 이걸 항상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두 개로.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해봅시다. 인천시 남구 연수동 100번지입니다. 됐죠? 자, 요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요게 뭐다? 지번. 그럼 소재 지번이 변하면 변동사항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바로 잡는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 제가 항상 여기서 인천시를 갖고 예를 드는 것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소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러면 전부 다 알아서 고쳐준다, 안 준다? 준다. 요거는 해결이 됐거든. 지목이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밭이에요. 밭. 오케이? 그럼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있지. 밭에 세금하고 집에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리 가는 거는 오다 와이다? 오. 요거로 해봅시다. 집을 밭만 들리는 흔하게 있다? 없지. 되죠? 그럼 이리 가는 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지 손에 가는 겁니다. 저희 손에. 요리로 가는 겁니다. 요리로 가는 거.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부동산 표시입니다. 자, 우리가 표제부거든.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세 개라 크게. 하나가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하나가 대리권의 변경, 하나가 멸실 등기. 그 대리권은 통과시키고 멸실만 갖고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 표시가 있거든. 무슨 등기가 있다? 멸실. 그럼 부동산 표시는 몇 월일에 한다? 1월. 그럼 멸실 등기만 딱 신경 쓰면 돼. 자, 멸실도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 그러니까 몇 월이다? 1월이지. 표제부에 하는 거는 몇 월이다? 1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글자입니다. 멸실 등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되죠? 그러면 멸실 등기라는 말은 집이 있는 집이 불탔다는 말이지. 맞다. 그러면 있다가 없어졌다는 말이지. 맞죠? 네. 근데 존재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말은 집은 없다 이 말이면 없는데 등기부는 마치 있는 것처럼 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 요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 멸실. 요거는 뭐 없이 한다? 지체 없이. 그럼 요거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표제부는 몇 월이냐 한다? 1월. 그러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뭐 없이? 지체 없이. 되죠? 요거 이해한다 못 한다? 여러분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이거든. 그럼 제가 예들 때 보세요. 예들 때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시골은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매매해야지, 매매. 근데 시골 집이다 보니까 집이 안 팔려. 그럼 그대로 놔두는 거지, 빈집으로. 맞죠? 네. 근데 여러분들 시골 집 한 달만 딱 손 안 대면 사람이 발자국이 안 하면 잡초 나요, 안 나요? 나.
6개월 딱 지나면은 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 맞죠? 네. 그럼 옆집에서 허물어 버리고 텃밭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지. 네. 그러면 집은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집은 허물어 버렸다면은 등기부 멸실 등기 해야 되는데 시골 그 빈집구 그대로 놔뒀는데 멸실 등기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오케이? 네, 요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입니다. 뭐 없이 해라? 지체 없이. 그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자, 표제부를 가세요. 여러분들 이거 표제부 옆에다가 284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84페이지. 그러면 284페이지를 갖다 오겠습니다. 자, 284페이지를 갖다 오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청 절차를 보세요. 신청 절차. 1번에 단독 신청 찾았습니까? 네. 옆에 1개월 이내 줄 거세요. 1개월 이내. 근데 2번에 봅니다. 2번에 건물의 부존재도 부존재. 자, 정답입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밑으로 긋습니다. 지체 없이. 감 잡았죠? 자, 그리고 왼쪽에 팁을 보세요. 왼쪽에 팁 아래 거를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멸실 등기. 몇 월 이내? 1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시작 지체 없이. 그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럼 혹시 또 제가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칠판을 보세요. 자, 먼저 멸실 등기. 맞죠? 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됐죠? 자, 시험이 됩니다.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이래낼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거는 어찌다? 1월이지. 맞죠? 존재하지 아니하는은 지체합시고 존재하는 이라면 뭐고 1월. 존재했던 건물이 멸실이 됐다 이 말이죠. 그거는 몇 월이내다? 1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로 돌아가겠어요. 자, 208페이지 이제 보면은 강제 신청이 나오는데 거기에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이거든. 소유권 보존을 먼저 보겠어요. 1. 소유권 보존기를 밑줄 긋습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번입니다. 2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죽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과 동그라미 2번의 첫째 줄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은 시작 할 수 있음. 동그라미 2번은 시작 할 수 없어. 그게 구별이 되어야 돼요. 됐죠? 그럼 2번으로 다시 갑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뭐를 할 수 없었고 줄 거죠. 옆에다가 위에다가 아파트 분양 이러면서 아파트 분양 요러면서 놓으세요. 아파트 분양 없었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할 때 할 수 있게 된 경우 줄 거세요. 경우라면 계약 보존 등기를 자 죽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건 설명할게요. 그럼 밑에 것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쌍무계약입니다. 죽었습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반대급부 있죠? 위에다가 잔금지급일이라고 썼어요. 잔금지급일.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편무계약일 때는 죽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요리로 오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권, 여러분들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그럼 소유권 보존은 자 글자로 봅니다.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은 보존. 아래 위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이 글자가 다릅니다.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의무가 있어요. 됐죠?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대장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일 때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받는다.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받는다. 대장.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럼 갑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벌어는 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요거는 의무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거든. 그럼 여기에 그 갑이 대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보세요. 아직 등기 안 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이 그림하고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림이 다릅니다. 이거는 소유권 보존입니다. 요거는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답다? 없지. 그럼 이때 갑은 뭐죠? 보존 등기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요래하면 세금을 3번을 거두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일에 보존 등기할 우려가 있답다. 있지. 그럼 요래하면 세금을 한 번밖에 안 내지. 흔히 말하는 조세포탈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등기를 거치고 가라, 거치고 가지 마라, 거쳐. 요 등기에 의무를 둔다. 이 말. 그럼 이때는 이제 요렇게 딱 푸는 겁니다. 이해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 그럼 이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밑에 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마다 있는 경우라면. 그럼 여기도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있는. 여기도 뭐다? 있는. 글자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요 있는에는 요 글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 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럼 제가 요거 예는 있잖아. 너무 쉬운 거잖아요. 아파트 분양하죠.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쓸 때 집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지. 아파트 계약서 쓸 때 집이 지금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후분양이다, 선분양이다? 선분양이지. 집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게 요즘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선분양이지. 집 지어놓고 분양한다, 안 지어놓고 분양한다, 안 지어. 그러면 그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보존등기가 집이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그럼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있다. 그럼 분양하고 난 다음에 2, 3년 있다가 이제 집이 지어지지. 그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이해합니다. 자, 그럼 글자를 해봅시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시작. 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 외우세요. 네. 요거는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쌍무계약은 매매거든. 매매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 되게 해라. 이 말. 오케이? 네. 편무는 정려죠, 정려.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 60. 그건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를 갑니다. 관공서 촉탁은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 번만 언급을 하면 됩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212페이지를 가세요. 212페이지 갑니다.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가야 돼요. 배우러 가야 되는데 요거 지금 배우러 가야 되는데 법에는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를 가볍게 넘겨가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글자만 딱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라 보세요. 용어만 이해해 두시면 되거든. 자, 보세요. 제목이 등기, 신청, 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명의인입니다. 명의인. 자, 보세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럼 지금은 요 칸을 배우는 겁니다. 요 칸. 그러면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요게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누구란 말이고? 가. 그럼 요게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합니다. 자연인은 이름이 전부 다 올라갈 수마다 있다.
법인은 전부 다 이름이 올라갈 수 뭐다 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전부 다 이름이 올라갈 수 뭐다 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요 세 사람이라. 그럼 시험에는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책으로 가봅시다. 교과서 213페이지를 갑니다. 중간에 3번에 등기 신청의 적격이 부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1번입니다. 태아는 안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등기할 수 없어요. 2번째 갑니다.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디귿으로 갑니다. 박스 디귿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은 전원의 밑으로 갔습니다. 합유. 이므로 조합은 죽었습니다. 전원의 명의. 전원의 명의. 그럼 이때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제 손을 봅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전원 명의. 조합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조합 명의로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2번을 보세요. 니은을 보세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과는 달리 단체성보다는 조합원의 죽었습니다. 개인성이 강한 단체. 이므로서 민법상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등기 절차에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래 나오죠. 제 손을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라면 민법상 조합이죠. 가장 쉽게 해볼게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상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러면 조합원이 있잖아요. 100명이다. 한 달에 회비가 5만 원이다. 이걸 2, 3년 모으니까 1억이 돼서 그 1억 은행에 저금해 둔다. 판교에 땅 사야 된다. 땅 사야 됩니다. 그럼 땅을 샀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 그 등기를 하는데 조합으로는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왜 안 해주느냐? 결론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다 답입니다. 상인조합은 답입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가입과 탈퇴가 자유라는 말은 단체보다는 개인의 성격이 강한 거라. 그래서 단체 명의로는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그건 딱 이해해서요. 그럼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 옆에다가 신탁 등기라고 써서요. 신탁 등기. 디귿 옆에다가 신탁 등기.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있잖아요. 자유랍니다. 공동소유가 있거든. 그럼 공동소유는 공유 아니면 합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시법 시간에 합유는 2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2번밖에. 그럼 여기서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한다.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전원이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뭘로 등기한다? 합의다. 그 다음에 신탁이 있거든. 신탁.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그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1명일 수 있다 없다? 있지. 10명일 수도 뭐다? 있지.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일 수도 있다면 그럼 소유자가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 요때 합유로 하는 거. 그럼 답만 딱 이겁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유 관계를 기록한다. X다. X. 합유 관계를 기록한다. O. 합유는 요 2분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이해되잖아요.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수탁자죠. 수탁자가 1명일 수 있지. 10명이 공동으로 맡아 관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고? 10명. 앞에서 배워왔는데. 좋다. 그러니까 신탁은 요 2분밖에 안 나옵니다. 합유는 2분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학교입니다. 학교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사립학교 있죠?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재단. 학교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니은을 보세요. 줄 걷지 마세요. 자연불악인 동리 찾았습니까? 네. 위에다가 마을회관이라고 하나 써봅시다. 마을회관.
경우에 그 주민을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는 마을총회와 집행에는 마을의 대표 독자를 활동하는 사회들을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자, 죽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에게 동의 명의와 동일하게 대행한 경우 동민의 대표자가 죽었습니다. 동명의로 등기 신청을 할 수마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 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을이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면 마을 이름으로 등기할 수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시골에 가면 마을 회관이 있어요, 없어요? 마을 회관은 마을의 공동재산이죠, 공동재산. 이때는 마을 이름으로 등기할 수마다 있다. 사단을 결성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